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라 TV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보수 우파의 이 정국이 완전히 헌정 중단이 되어지고 보수가 완전히 괴멸되어져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정말 그 큰 이제 걱정을 염려를 하고 있는 이 마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세히 대통령의 그 심중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 발표했던 전문을 보니까요. 조금만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을 하고 자유보수 우파를 재건을 대통령과 함께 재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두가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것이야말로 정말 바이블과 같이 너무도 이것은 정말 이승만과 박정희를 우리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그 전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발표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도 전혀 없던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주요 예산 전액 삭감을 해서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방향이 너무도 잘 됐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마비가 되고 더 이상 이 전국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 개발 사업, 석유 탐사지요.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 수당 인상, 또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또 추진해왔던 것들을 지금 태클을 걸어버렸던 거죠. 이러한 예산 폭군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으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마비가 될 지경이죠. 인원하고 이제 여기 본론으로 말하는데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자, 여기에 빨간 거를 보십시오.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서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자, 이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 자, 이거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두 개가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을 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유 대한민주주의, 예, 보수 우파, 그리고 범죄 집단과 반국가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자, 볼 때 두 기둥을 가지고 그는 처음에 취임식 때도 자유라는 말, 글로벌이라는 말, 이런 말들을 그 이후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끊임없이 연설을 할 때마다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자, 그분의 속에 이것과 연결해서 보면은요, 이 이승만과 박정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승만이야말로 자유 대한민국, 박정희야말로 반국가 세력,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었던 이 두 사람으로 인한 두 기둥으로 나라가 지금까지 번영해 왔고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영혼이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슴 속에 지금 박혀 있는데요. 그렇게 재건국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자, 가장 그러면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애교로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 이렇게 혈맹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 나라의 그 나라와 함께 글로벌 국제사회로 나아가서 조금 느리지만은 나중에 경제는 점점 더 잘 되어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이 파이가 엄청나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확신을 한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우리나라가 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강조하는 정당이 어디 있나요? 이 정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힘당에 있나요? 물론 이재명 민주당에는요, 더불당에는 이거는요 반국가 세력이고 범죄당이고, 그리고 이것은 척결해야 되는, 이게 노래를 반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정전이고 노래를 다니는 반미 세력의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 당에서도 이 당이 이걸 싸울 줄 있습니까? 자유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자유를 사랑합니까? 싸울 줄 압니까? 이런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있느냐고요.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이 열심히 싸우고 6년 동안에, 그리고 이 대통령을 세우는 데에 정말 끌어올려 가지고 대통령을 가까스로 이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예, 5년으로 끝내고 다시금 대통령을 가까스로 세워놓고 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스팔트 자유 보수 우파의 세력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정당이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보수 우파 애국운동을 이와 같이 너무도 연결되어져서 이제 대표되는 그 정강훈 목사는 자기 그 연설을 그대로 가져가 갖고 저작권을 좀 달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자유 보수 우파가 짓밟히고 괴멸되어질 상황, 그런 위기에 지금 처했는데, 그때에 우리가 6년 전에 7년 전에 2019년도에 문재인의 그 공산
이런 그 반미 세력을 우리가 싸웠던 그때의 사람 1850만 명의 연인은 그 사람들이 다시금 뭉치고 일어나야 될 때가 왔다. 이 모임을 위해서 이 정강훈 목사께서 이걸 모이지 않으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그때 그날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발표를 한 그날의 아침에 오전 방송에 정강훈 목사께서 토크 방송을 아침 방송을 할 때 이런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여기 간단히 그 내용을 자 3일 날이죠. 정강훈 목사는 특별 방송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2년 반 동안 지켜왔다.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헤매고 있다. 지난간 전반기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 금주 토요일부터는 광화문 집회는 전면 취소하겠다. 결정적 순간에 힘을 써야 할 만한 조직 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형식상 집회를 안보단체가 하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우리는 다시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김학성 교수도 이렇게 옆에 강화문 세력이 6년간 피눈물을 가지고 정권교체를 이뤄냈는데 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세워주기를 모든 보수 우파 국민이 염원했는데 윤 대통령은 실망을 우리에게 답해왔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고 또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도 희망 섞인 조처가 보이지 않는다. 2년 반이 지났는데 말로만 하지 행동으로는 반국가 세력 열심히 말은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더라.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TK 세력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는 안타깝다. 정신을 차리도록 액션을 취할 때가 되었다. 역시 홍동면 목사 옆에 있는 분도 그리고 황중선 장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참모들이 다 결의를 하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에 밤에 10시 반에 10시 20분에 이 계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연인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디를 중심으로 다시금 나라를 세워야 되겠느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지금 대한문에 다시 광화문에 저들이 이제 엄청난 세력을 밀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 대통령 탄핵하면서 끄집어 내리고 이제 이 정부를 완전히 개멸시키려고 지금 대거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3일날, 4일날 바로 어제부터 저녁 오후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이제 우리가 방한복을 입고 굵은 양말을 쓰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지 않으면 이 헌정은 중단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다시금 그때에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로 통해서 이번에 윤석열을 세워놨던 이 윤석열은 확실히 돌아선 것이 전향한 것이 확실합니다. 한동훈은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사회민주당이요. 저 사람은 완전히 이 사람은 변질되어진 과거의 화양연화를 딴데 저 사람은 문재인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 뭉치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당 더불어민주당 범죄당을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또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번에 꼭 나와 주시기를 다시 강조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